구청장 할 때 실제로 좀 해봤는데요.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통장 반장들입니다. 네. 그 통장들은 수당도 주고 있는 상황이라 통장의 역할 중에 하나로 소위 생명지킴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주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징후가 보이는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연계해 주는 역할을 통장의 공식적 역할로 부여하면 훨씬 더 밀접하게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거기 그러면 또 왜 일 시키고 돈 안 주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성과 보상을 하면 되겠네.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례를 찾아낸다든지 기여하면은 성과 보상을 하는 걸로. 예, 통장들에게 그런 과제를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것과 함께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한국생명종중 희망재단하고 같이 이제 민관 협력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예, 전국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제 통장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상담원 경력이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을 좀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상담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자원봉사자를 상담 센터에 네. 예, 배치를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위 간변단체 중에 새마을 단체가 제일 열심히 하죠. 요새 대외 원조 사업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새마을 한번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나? 비서실 네, 일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뭐 새마을 헌신적으로 잘하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예, 북에서 온 북향민이 32,000명. 네, 그게 자살률이 높죠. 자살률이 남쪽 국민의 1.7배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정책 목표 가운데 우리 국민 수준으로 낮춰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 국민 수준으로. 네. 공공기관의 북향민 고용 한 명도 안 하는 데가 한 절반쯤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의무인가요? 그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 저번에 서울시에 그 고용했다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난리 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케이스도 뭐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공공기관에서 북향민 채용을 좀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나재단이 있는데 하나재단이 이제 북향민 돕는 생활안전 같은 걸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주 임무를 자살자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향민이 37,000명? 2,000명? 네. 네, 법제처장입니다. 네. 예, 그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동 보호 시설에서 주로 고아나 학대 가정에서 수용돼 있다가 18세가 되면은 사회로 진출합니다. 연간 2,000명입니다. 근데 그 자살 사망자 수가 일반 청년의 10배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실 수용 시설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집중적인 심리 상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예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언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관 안에 있을 때 아니면 기관에서 나왔을 때? 나와서 보통 5년 내에 많이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복지부에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자립보호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도 두고 있고 굉장히 장학금이라거나 금융교육이라거나 경제연계 일자리 이렇게 부처 협력해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자립청년이라고 해서 이제 기관에서 나오면 5년인가는 무슨 한 달에 50만 원인가 뭔가 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목돈으로 이제 중앙정부는 아니고 그 지방정부들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일시금으로 주잖아요. 자립 정착금을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그 정부에서 지급하는 건 없죠. 지자체가 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하죠. 네. 그리고 지자체 하지 말고 지방정부 하라고 했는데 내가. 네. 지방정부가 주고 있는데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없고. 예. 근데 그게 일시불로 주는 금액이 꽤 되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고가 꽤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융이나 경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 7일 날 금융감독원하고 MOU를 해서 이런 자립 청년들에 대한 금융 교육을 좀 더 1대1 멘토링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게 금융 아까 말씀하신 불법 금융에 대한 대응 방법 정신적인 상담 이런 거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기, 갈취 뭐 이런 사고들이 꽤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거기에 대한 좀 대비책을 좀 잘 강구하십시오. 대통령님, 저희가 지난주에 청년층과 청년의 몸과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근데 청년들 일부께서 마음 건강 접근과 관련해서 이후에 취업 과정에서 그것이 그 진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정신건강 진로 받는 것을 좀 어려워한다는 내용이 이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기업체 등에서 청년기 마음 건강 관련 진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취업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어떤 그 장벽으로 생각하는 그 인식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말씀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심리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총리께서 선생님 좀 많이 쓰신 덕에 일단 단기적 성과는 크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월간 100명 이상 단위로 줄어든 거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제가 애쓴 덕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님께서 제가 처음에 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걸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최고 지도자가 관심을 가진 나라만 줄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데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이렇게 조직적이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사실 저는 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전 사회가 좋아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살의 본질은 고독입니다. 제 이번에 보니까 고독해서 죽고 고독하게 죽고 그래서 해결책은 촘촘한 심리적 안전망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모든 방법을 예를 들어 농촌이면 농촌 노인들에 대한 뭐 지도자들, 뭐 군은 군대로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촘촘하게 주변을 짜는 노력을 하고요. 정부가 예산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 말씀처럼 사실은 종교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각계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사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같이 노력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참 내가 아까 하나 까먹었는데 이게 이제 자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막 뚜렷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씩 온 영역에 산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주 산발적으로 막 다양하게 미세하게 할 수 있는 걸 뭐 저런 걸 하나 싶은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번개탄 얘기 있거든요. 네, 현재 지금 자살 번개탄 관리 얘기인데 번개탄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대책을 얘기하는데 이거 혹시 희화화되지 않게 네. 좀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이게 이전 야 그게 대책이냐 뭐 전에 한번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키우거나 이게 마치 중요 대책인 것처럼 이런 곤란하고 이것조차도 관리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의제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이해하고 관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웃음거리 안 되게. 네. 다음은 부처 협조 사항입니다. 비긴급 상담 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비긴급 상담 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과 관련한 부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대통령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20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기관으로 연결되고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 번호의 110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상담번호 697개를 모두 안내 연결하는 110의 정부 114화 그리고 34개 중앙정부 대표번호의 통합 그리고 23개 일반 상담 콜센터의 통합 110과 94개 전문 상담 콜센터를 원스톱에 연계하고 AI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110의 상담 포털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10 통합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110에서 정확한 기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담당관을 지정해서 상담 데이터를 관리해 주시고 올해 말에 구축할 상담 기초정보 공동관리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표번호와 일방 상담 콜센터 통합에 참여하는 부처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점 개선에, 또 전문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부처는 시스템 연계에 각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임금 보장과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관계 부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10 통합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고 국민과 정부의 소통이 한층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가 총 697개예요? 예, 그게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기관별로 이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거의 추정치에 가깝습니다. 예. 어쨌든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안내 번호를 안내하는 번호도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요? 이렇게. 어쨌든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에 신고 상담 전화는 2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9 긴급 전화. 예. 범죄 신고는 112. 그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12 남고 긴급 상담. 예. 114는 전화번호 안내. 그 여전히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화번호 안내. 114, 112, 119, 110. 요 정도, 4개 정도로? 예, 이게 120, 이제 지방정부는 120. 예. 비긴급 전화기 때문에요. 긴급 상담이 필요한 109나 129 복지 위기 전화는 유지하는 걸로 논의 중입니다. 그건 뭐 그냥 유지는 해요. 네. 예, 긴급 전화에 대해서는 이 전화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게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110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 관련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 상담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연결해주고 110의 상담사가 상담해 줄 수는 없고 연결을 해주는 연결해주고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110 상담사가 상담한 내용을 그대로 다 옮겨주는 다시 한번 추가로 또 설명하지 않는 재차 설명하지 않고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다 옮겨서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 무슨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 전화할 일이 있는데 뭐는 몇 번 이거 막 한 5번 하고 나면 확 짜증이 나가지고 그거 진짜 화나던데. 예, 그렇게 할 건 아니죠? 예, ARS를 지금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4개의 부처 부분은 ARS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전부 다 상담사가 다 하게 되면 저희 응대율이 현재 93.2%인데요. 너무나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기계화도 필요한 아주 간단한 것들은 그래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인력 고용을 반드시 최소화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민간 기업들 지금 전부 다 ARS로 만들어가지고 전화하면 진짜 확 우라통이 치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상담원들 지금 다 해고한 거 아니에요. 정리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인원수 확 줄여가지고. 저는 공공 영역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국민들이 예를 들면 아까 자살 상담 이런 것도 인공지능으로 응대한다고 하는 것도 있던데 저는 인공지능이 받으면 성질 날 것 같아요. 확 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취급밖에 못 받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애정을 보여주는 게 이게 상담 전화의 본질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담 전화는 사실 매년 10만 건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35만 건 정도 되는데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결을 하는데 그럼에도 어떤 그런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과의 대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 남아 있어서 110의 어떤 중요성이 남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 할 때 너무 비용을 줄인다고 너무 비인간적으로 하지 말자.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실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된다는 것도 사실 그런 취지고요,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최저임금 줘가지고 막 쥐어 짜가지고 막 10분도 못 쉬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루 일하고 나면 곤죽이 되게 만들고 일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 말이에요. 그 무상 지원도 하는 게 정부인데. 네, 다른 각 부처들도 잘 신경 써서 좀 신속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진행해 잠시 대통령님 비공개로 전해하기 전에 말씀하세요. 네. 제 산업부 차관입니다. 아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게 하나 있어서 시정을 좀 해야 네, 돼요. 말씀하십시오. 착한 주유소는 아직까지는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착한 주유소가 3번 선정됐고 2번까지 중복된 데가 14개가 있는데 5번 하려면 아직 멀었겠지. 5번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잘못 답변 드려서 시정합니다. 자백하였으므로 용서합니다. 제가 이 보고와 관련해서는 그럴 것이다. 아마도 거의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느라고 사실상 허위 보고가 이거 아주 내가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고 옛날에 아마 얘기한 일이 있는데 국무회의를 자주 안 오시다 보니까 몰랐던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진행하시죠. 운영하겠습니다. 예.